오랜만에 듣는 김병만 씨 이름인데 근데 뒤에 제목을 보세요. 전처와의 폭행 공방이라죠. 이담 아나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김병만 씨의 전처가 김병만 씨가 상습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병만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네. 전처와의 폭행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허허. 일단 이 논란이 불거진 건 김병만 씨가 이혼에 대한 심경을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밝히면서 좀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김병만 씨는 일단 2011년에 7살 연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 상대에게는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아. 김병만 씨와 같이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병만 씨 측 주장에 따르면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어머나.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별거를 한 거고 그 이후 이제 소송을 거쳐서 2020년에 이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허. 사실 이혼 소식 지난해에요. 한 매체를 통해서 뒤늦게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김병만 씨는 지난달에 한 예능에 나와서 이혼 사유 또 심경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일단 아이가 굉장히 간절했다고 해요. 김병만 씨는. 그래서 그 전처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같이 키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 본인 핏줄, 네. 본인 핏줄에 아이가 필요했다. 좀 본인은 간절했다. 미니미가 네. 꼭 있기를 바랐다라고 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있기는 했지만 네. 좀 그래도 뭐 혼자인 것 같았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속으로는 굉장히 불행했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척을 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전처에게 여러 차례 이혼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됐는데 또 그 아이가 또 성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는 내 갈 길 가고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혜연 평론가님, 김병만 씨 얘기긴 합니다만 전처가 이혼을 거부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남모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왜냐하면 겉으로 화면상으로는 밝게 웃으니까 그런 줄 몰라서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김병만 씨의 전처는 아무런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김병만 씨의 전처가 한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김병만 씨의 주장과는 많이 다른 내용을 지금 본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김병만 씨가 별거를 한 이후에 무려 약 10년간 별거 끝에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혼까지 가게 됐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처는 무슨 말이냐. 10년 동안의 별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수험 생활을 하게 된 건데 네. 수험생이 되다 보니 서로 생활 패턴이 안 맞았고 김병만 씨가 숙소와 매니저 숙소, 즉 아이 공부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지 그게 어떻게 별거냐. 이렇게 또 전처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김병만 씨는 여러 차례 이혼을 요청했지만 당시 아내가 거부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처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이냐.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의 이응, 심지어 별거의 비웃도 없었다. 별거라고도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이혼 소장이 왔다라는 입장이니까 많이 충돌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전 남편이었던 사람이 연예인이다 보니 본인들의 가족 생활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밝히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의 집 가정사 문제, 특히 부부 간의 속사정이 담긴 얘기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박주희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 김병만 씨나 전처분의 얘기를 들으면 딱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상황, 다른 시각. 정말 동일한 상황을 전혀 딴판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전처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처는 지금 김병만 씨와의 혼인 기간 동안 김병만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심지어 너무 자주 맞아서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고 이 딸이 보는 앞에서 이 4번이나 맞은 적이 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잘해줄 때는 뭐 공주나 왕비처럼 굉장히 잘해주는데 아닐 때는 이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병만 씨를 이제 상습 폭행, 가정 폭력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김병만 씨 전처와 이 김병만 씨 측의 지금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요? 네. 지금 전처의 입장은 경찰은 지난 7월 24일에 이 김병만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 중인데 아직 기소와 불기소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즉 김병만 씨 전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김병만 씨 측에서 바로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병만 씨 소속사 측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일단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김병만 씨의 전처가 상습 폭행했다라면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네. 특히 그 고소를 하면서 그 폭행을 했다는 그 날짜에 김병만 씨가 해외 촬영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거는 뭐 출국 사실이나 그런 거 대조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에서 일단 검찰로 송치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거는 실제로 지금 나타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혼 소송에서도 전처가 폭행 피해를 주장을 했는데 아하. 대법원 판결에서 이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근데 앞서 그 전처분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차례 이제 상습이란 말이 이제 붙었고 상습 폭행이 있었고 그 중에 4차례는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것도 4차례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그 맞았다고 주장하는 날짜에는 그 해외 촬영 중이었다. 이제 그게 4차례 모두 해외 촬영 중이나 그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최종적으로 형사적인 처분이 나와야 아는데 네. 저희가 실무적 감각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네네. 지금 그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현장 부재 증명. 아니 내가 때렸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해외에 있었는데 어떻게 때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반면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치는 뭐냐면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고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여러 개를 고소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아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네. 일부는 적어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경찰이 검찰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 최종적으로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경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네. 다만 송치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경찰은 일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뿐만 아니고 피해자 딸, 그러니까 입양에는 딸이 있는 입 앞에서 지금 했다고 하니까 아마 목격자도 있고 아마 그 맞았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병원의 진단서 같은 것도 있다고 하면은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다만 또 한 가지 확인이 또 어려운 거는 대법원 판결 아마 이혼까지 가면서 대법원 판결에 그것을 다퉜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또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현재 지금 언론 보도는 양쪽 말이 너무나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봐야 이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남의 집 가정사긴 합니다. 그래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자, 이게 그냥 이혼, 이 부부 간의 감정 차이,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폭행, 상습 폭행이 문제가 됐고 그게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그게 지금 이혼 과정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물론 그 전처 소생의 그 딸, 김병만 씨의 딸이기도 합니다만 전처 소생의 딸이 이제는 성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다툼, 이 상습 폭행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딸의 어떤 입장, 딸의 목격담, 정말로 아빠인 김병만 씨가 엄마를 폭행한 걸 본 적이 있나 이런 걸 다 물어봤겠죠. 그런 거 다 포함됐을까요? 어떻습니까? 고소 자체가 올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이때는 이미 그 딸이 성인입니다. 네. 성인을 상대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점 자체가 미성년자일 당시였을지는 몰라도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0대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빠를 굳이 조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통상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식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정식 조사 대신에 심리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딸로 지목되는 인물을 상대로 전면적인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여러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렇죠. 양측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렇죠. 사실관계를 정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맞아요. 송치도 혐의가 인정되어서 송치하는 경우가 있고 불송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이의해서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양측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은 명백합니다. 일단 상습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와 관련해서는 김병만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얘기들을 지금 꺼내놓고 있을까요? 그럼 소개해 주세요. 김병만 씨 소속사는 김병만이 몸 던지는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전처가 관리했고 김병만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전처가 재산 분할로 인정된 돈 안 주려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병만 씨 측은 현재 전처가 데려온 딸이 20대 중반인데 이혼을 했으니까 호적에서 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으로 3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처가 직접 3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병만 씨 측 주장은 재산 분할로 이자를 포함해서 20억 원을 지급받을 돈이 있고 그와 별개로 전처가 몰래 따로 빼돌린 돈이 10억 정도가 있다. 합쳐서 30억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전처가 이 30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녀 파양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만 씨 측 그동안 양육비도 냈고 할 만큼 했는데 돈을 요구하니까 황당하다. 전처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그 대응 방안을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꺼풀 들여다보니까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뭐냐면 상습 폭행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금전적 문제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두 사람 이미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별거 상태였고 지금 이혼도 된 상태라는데 지금 그 전처 소생의 딸이 김병만 씨의 그 호적에 아직도 올라가 있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병만 씨가 벌써 아이가 있는 그 부인과 전처와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같이 있어도 그냥 동거인이만 될 뿐이지 네. 아무런 그 어떤 친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파양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 전처와 결혼을 하면서 전처 소생인 이 딸을 쉽게 말하면 호적에 넣는 입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양도 통상의 입양이 되면은 예전에 아빠의 성을 따르겠지만 만약에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은 김병만 하듯이 그 김병만 씨 성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이혼을 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더 이상 그 나중에 김병만 씨가 나중에 이제 뭐 몇십 년 전에 이건 사망한다 하더라도 전처와는 아무런 상속 관계가 없죠. 그런데 입양한 상태에서 김병만 씨가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미래에 네. 그러면은 그 재산을 이 아이한테 돈을 상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만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처와 이혼한 것을 더불어서 이거 아이 당신이 우리 그 호적에서 빼가세요 하는 파양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나 30억 안 주면은 그거 못 해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지금 아하. 우리 법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인인데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어떤 두 분 사이에 별도의 어떤 파양 관련되는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야, 이게 지금 한 커플씩 공개될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지금 셈법이 깔려 있다고 지금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현평론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 알게 된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 뭡니까? 네, 지금 김병만 씨가 소속됐던 회사 그리고 법률 대리인이 강조한 내용 중에 바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생명보험인데요. 소속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하던 과정에서
전처가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여놓은 사실을 알게 돼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법률 대리인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김병만 씨가 모르게 가입된 생명보험이 무려 15개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생명보험은 들 수 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자체가 뭐 이 흠결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대목 이런 대목에서 관심 있는 것은 생명보험을 들 수 있는데 그 어떤 변고가 발생했을 때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 보험 계약은 그 전처가 하고 피보험자, 보험 사고의 당사자를 김병만 씨로 했는 건지 아니면은 계약 당사자 자체를 김병만 씨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병만 씨가 보험 계약자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직접 자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보험을 이 돌아가셔서 사고를 당할 때 위험을 당하는 것은 김병만 씨로 하고 본인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들었다. 이거는 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아하. 가끔씩 뭐 이 사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끔씩 혼인 관계에서 해서 보험 사기, 보험 사고가 고의 사고가 뭔가 나는 불미스러운 케이스가 일 있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이미 그 이혼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보험 수익자가 본인이나 아니면은 그 본인의 딸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을 이번 일을 접하신 시청자분들은 또 김병만 씨 팬분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병만 씨가 이런 이 가정사가 있을 줄 누가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다만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은 예단할 수 없어요. 차분하게 이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